세계 어느 곳에도 이렇게 비밀에 쌓인 권력자 가족은 없을 겁니다. 대통령의 자녀들도 왕실의 후손들도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데 말이죠. 하지만 북한의 김씨 일가는 다릅니다. 특히나 한 인물은 혈통상 최고 권력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림자처럼 숨어 살고 있죠. 그런데 이 수수께끼 같은 인물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정은의 형 김정철이라는 인물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김정철의 출생 연도에는 여러 추측이 있지만 1981년에서 1982년 사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김정일이고 어머니는 제1교포 출신이었죠. 고영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전 기쁨조 성혜림의 뒤를 이어 김정일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놀랍게도 김정철은 김정은보다 나이가 위인 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에게는 이미 다른 여성 사이에서 낳은 맏아들 김정남이 있었기 때문에 김정철은 실질적으로는 차남의 위치에 있게 됐습니다. 어린 시절에 김정철과 김정은 형제는 평양의 고급 별장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 시절을 증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일본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였죠. 1991년 초 후지모토는 김정일로부터 직접 두 아들을 소개받았는데 당시 김정철은 10살 정도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첫 만남에서 보여준 두 형제의 극명한 성격 차이였습니다. 김정은은 후지모토를 째려보며 악수를 거부했지만 김정철은 조용히 손을 내밀며 예의를 지켰습니다. 김정일의 신뢰를 받던 후지모토는 두 아이의 놀이 상대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죠. 이를 통해 김씨 일가의 사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연날리기, 팽이치기, 베이골라, 다케우마 놀이 같은 일본 전통 놀이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김정일이 당시 최고 지도자였던 김일성의 후계자로 권력을 잡아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 일반 학교에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두 왕자는 관저 안에서 숨겨진 존재처럼 자라났죠. 전담 교사들이 공부를 가르쳤고 후지모토 같은 놀이 상대와 엄선된 또래 소녀들과만 어울리며 특별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김정철은 동생 김정은과 비교했을 때 훨씬 온순하고 차분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거친 행동을 해도 웃어넘기며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했죠. 항상 동생을 세워주고 따라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후지모토는 김정철에게 뚜렷한 주관이나 의견이 별로 없다고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형제의 성격은 정반대에 가까울 정도로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김정일도 이런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죠. 김정은에 대해서는 평소 나와 똑 닮았다고 말하는 반면 김정철에 대해서는 저건 안 돼, 여자 같아 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어쩌면 김정일은 이미 아들이 어릴 때부터 김정은을 후계자로 염두에 두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형제의 성격 차이는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1997년 김정철과 김정은은 중학교 나이에 맞춰 스위스의 국제학교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물론 정체를 숨기고 박혁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공부했죠. 두 사람은 유학 중에도 김정일의 생일이나 북한의 중요한 기념일, 계절 휴가 때마다 반드시 귀국해서 2개월 정도씩 휴가를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환경의 변화와 성장에 따라 김정철은 다양한 것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농구였죠. 김정은이 농구관이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지만 말입니다. 형인 김정철도 마찬가지로 농구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경호원들과 기쁨조 멤버들과 함께 농구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죠. 또한 동생 김정은보다 먼저 이성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15세 무렵부터 여동생 김여정의 놀이 상대를 맡고 있던 여성에게 호감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김여정이 함께 있는 공간에 자주 끼어들며 관심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반면 같은 시기 김정은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국민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 후지모토와 진지한 토론을 벌였죠. 이미 이때부터 지도자로서의 자질은 김정은이 더 뛰어났던 것일까요? 두 형제는 이처럼 청소년기에도 완전히 다른 관심사와 행동 패턴을 보였습니다. 김정철을 둘러싼 정보 중에는 다소 도시전설 같은 것도 있습니다. 2007년 한 전문가는 김정철이 여성 호르몬 과다 분비로 고통받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농구 선수들을 동경해 근육 강화제를 과도하게 투여한 결과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남성성이 약화되어 후계자 후보에서 제외되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이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원래 김정일이 여자 같다고 했던 일화와 연결되어 만들어진 추측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정철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의 음악에 대한 열정입니다. 기타와 앰프 등을 소유하고 평양에서 밴드를 구성해 연주회를 열 정도로 기타 실력이 뛰어났죠. 특히 세계적인 영국 록 기타리스트 에릭 클랩튼의 열렬한 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세계 각국의 콘서트장을 직접 찾아가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죠. 김정철의 모습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가 바로 이런 해외 콘서트 관람이었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2007년 독일, 2012년 싱가포르, 2015년 영국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이 목격됐죠. 숨겨진 북한의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혼자 행동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 방문 시에는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성들과 붉은 드레스를 입은 20명 정도의 여성들이 수행했다고 합니다. 김정철은 이때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언더워터 월드를 관람하고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머물며 값비싼 다이아몬드와 클랩튼 티셔츠를 대량으로 구매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유명 음악단체인 모란봉 악단의 기타리스트 미녀와 함께 다녔다는 목격담도 있었죠. 젊은 시절 김정철은 음악과 여성에 완전히 빠져 지내던 것 같습니다. 김정철과 직접 만났던 인물로는 당시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외교관 태영호를 들 수 있습니다. 2016년 탈북하여 한국으로 망명한 그는 나중에 출간한 책에서 2015년 만났던 김정철의 모습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태영호는 어느 날 클랩튼 콘서트 티켓을 비밀리에 구해달라는 지시를 북한으로부터 암호화된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좌석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정면과 측면 두 곳을 확보하라는 것이었죠. 템스강이 내려다 보이는 런던 최고급 스위트룸 2개를 예약하고 런던 관광 명소 10곳을 선정해서 보고하라는 등 다양한 지시사항들이 은밀하게 전달됐습니다. 태영호가 2개월에 걸쳐 이런 준비 작업을 진행한 후 드디어 런던에 도착한 김정철을 맞이하게 됐죠. 하지만 김정철의 행동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문 닫은 레코드 매장을 열어달라고 요구하거나 자정에 바지를 골라달라고 하거나 심지어 일하고 있는 부하들에게 술을 강권하는 등 제멋대로인 모습을 연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정철이 원하는 기타를 들고 있는 가게를 태영호가 찾아냈을 때는 기타를 가슴에 안고 큰 기쁨으로 태영호에게 거듭 감사의 말을 전하는 순수한 일면도 보였죠. 중간에 해외 언론이 김정철의 존재 냄새를 맡았을 때도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구경을 즐겼습니다.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몰려드는 동안에도 경호원들에게 지키라고 하고 유유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태영호의 증언에서 김정철은 김정은보다 정중한 말씨와 부드러운 자세를 가진 반면 뭔가 자유롭고 호화로운 생활에 찌든 어리고 진부한 일면도 함께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취미에 대한 열정적인 몰입과 아이 같은 순수한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태영호의 증언에는 없지만 길거리 백화점에서 여기까지 와서 애옷도 안 사면 나쁜 아빠라고 불린다며 아기 옷을 구매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철이 모란봉 악단의 기타리스트 여성과 결혼해서 아들이 있다는 설에 대한 진위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김정철의 사생활은 거의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태영호의 증언은 매우 귀중한 정보였죠. 김정철의 동향에 대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정보는 해외 언론에 특종된 여러 차례의 콘서트 관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스위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평양의 대학에서 군사학을 배웠다고 하지만 말이죠. 그 후 약 10년간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공식 직책에 대한 발표도 없었고 아버지 김정일의 장례식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그런데 2014년에는 김정철이 방화조라는 합법, 비합법 할 것 없이 다양한 수단으로 외화를 획득하는 조직의 상층부에 있었다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김정은에게 권력이 이양된 이후 처음 밝혀진 김정철의 동향이 됐습니다. 또한 같은 해부터 미국의 유명 농구 선수였던 데니스 로드맨이 북한에 초청받았는데 초청 만찬의 자리에 김정철도 함께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사실이라면 김정철은 조선노동당 내에서도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으며 김씨 일족 내에서도 그 나름의 지위가 인정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2015년 그를 런던에서 수행했던 태영호는 김정철이 특별한 역할이나 지위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정치의 중심에 있는 김씨 일족에게는 특별한 아우라가 있기 마련인데 말이죠. 김정철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고 그저 기타에 미친 사람으로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과거 국민의 삶을 고민했던 김정은과 달리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콘서트를 위해 해외까지 발길을 뻗을 정도로 음악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것이
태영호의 견해입니다. 이런 증언을 뒷받침하는 정보로서 한국의 한 정보기관도 비슷한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정철이 동생 김정은에게 형인 나에게는 본래의 역할이 없으니 지켜만 보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죠.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김정철은 현재 어떤 공식 직책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중요 인물로 감시받으면서도 숙청되지는 않고 나름대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세간의 주류 견해인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김정철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김정은에게 형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겁니다. 김정은이 국가를 상징하는 절대 지도자로 권위를 부여받은 이상 형의 존재가 공개되면 정치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불필요한 존재라고 여겨지죠. 김일성의 피를 이어받은 김정철의 존재가 공개되면 권력을 잡기 위해 그를 내세우려는 세력들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독재 체제 유지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우려해 김정은이 형을 견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권력 다툼이 치열하다는 정보는 없습니다. 당사자인 김정철 본인도 정치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당국의 관리하에 있으면서도 가족과 함께 음악을 즐기며 의외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김정철이 북한 내에서 음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모란봉 악단이나 삼지연관현악단 같은 북한의 대표적인 음악 단체들의 기획이나 감독을 맡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북한의 음악 공연들이 과거에 비해 훨씬 세련되고 현대적으로 변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 김정철의 음악적 센스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정철은 여전히 베일에 쌓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북한 권력 구조의 복잡성과 김씨 일가의 내부 역학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정철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북한 체제 내에서 그의 위치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계속 주목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신비로운 인물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